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. 사실 어제 21일 목요일날 법원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 관련 재판이 있었어요. 급하지를 않아서 올리지를 않았는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당연히 궁금한 사항도 좀 있긴 했었어요. 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재판은 2019년 6월 25일 박원순이 침공했을 때 그 건으로 뭐 이거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수 공무 집행 방해를 해갖고 7명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. 이분들이 작년 2월 15일인가 이때 선고가 끝났는데 1년이 넘은 후에 어제 항소심 1차가 열렸어요. 딱히 그렇게 다툴 일은 없어서 판사가 들어오더니 결심을 바로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한 세 분 정도가 국선 변호인 같은 국선 변호인을 이용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뭐 국선 변호인 측에서도 뭐 특별히 이제 다툴 일이 없어서 오케이를 했는데 우리 동지 중에 한 분이 법률 좀 아시는 분이세요. 근데 이분이 USB를 냈다 영상을 그 당시의 현장이 어땠는지 보여줄 그 USB 영상을 냈다. 영상이 담겨 있는 USB를 냈다. 그래서 그것을 한 10분 정도 되니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어제 재판이 이제 이 동지님들 재판이 11시였는데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. 10시는 아니고 하여튼 그 이후에 열렸던 재판이 뭐 그 아무래도 좌파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 재판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좀 지연이 됐었어요.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 11시에 열기로 했던 재판이 한 11시 한 40분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판사가 여러 재판도 있고 하니까 뭐 어제뿐만 아니고 보통 뭐 판사에 따라서 여러 재판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상 낸 거라면은 근데 어제 판사는 그 영상 낸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동지님은 뭐 섭섭했죠. 그 증거 자료를 냈는데 판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판사님 보고 그 영상을 재판장에서 봤으면 좋겠다. 검사도 봐야 되고 하니 그러니까 판사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영상은 사무실에서 판사들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좀 하면서 말이 좀 옥신각신 갔어요. 그러니까 판사가 결국 그러면 증인들을 그 우리 측에서는 이제 증인들 그 영상도 보시고 판사가 보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증인들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그럼 증인들한테 신문할 내용을 먼저 적어내라. 그럼 그걸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당원 동지님께서는 또 손을 들고 하고 싶은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보통 재판에 보면 재판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어요. 그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재판 진행에 관련돼서는 피고인들이 그렇게 뭐 할 얘기는 좀, 좀 달 거예요. 증인이 나오면 증인한테 신문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증인하는 말과 다르게 자기 자신은 변론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에서는 뭐 손들고 그 당시의 일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몇 분 동지께서 그 당시의 사용을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고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박원순 행정대 집행 진행한 것이 불법이었다. 그런 걸 좀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1심에서 아마 이런 걸 제대로 좀 다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들어가기는 했는데 상황을 제일 못 살펴봤고 그랬는데 요건이 조 대표님 이하 9명 받는 재판에서도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. 근데 요것이 공무 집행 방해라고 이게 좌파가 고소를 했는지 서울시에서 고소를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예, 뭐 공무 집행 방해로서 서울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좌파들이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제 재판에 젊은 놈들이 한 5명 정도 들어왔어요. 딱 보니까 좌파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. 저도 뭐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뭐가 궁금해서 왔어? 이러려다가 제가 말았는데 하여튼 우리 재판할 때 들어왔다가 재판 끝나고 나간 거 보니까 얘네가 좌파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재판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것 같은데 얘네들이 고소를 하면서
공무집행 방을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뭐 재판에 다녀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죠. 5월 19일 날 5월 19일 2시 5분으로 날짜를 잡고 나왔는데 판사는 뭐 빨리 끝나고 싶었었죠. 어제 같은 경우에도. 그래서 구태여 뭐 영상을 봐야 되냐, 증인신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재판 진행도 좀 빨리 끝내려고 했고, 어제도 우리 동지들은 뭐 할 얘기가 있는데 판사가 좀 듣기 싫죠.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들 뭐 다들 억울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들어주겠어요. 그래서 뭐 12시가 되고 하니까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서 날짜, 다음 날짜 5월 19일 날짜를 정하고 나오는데, 복도에서 그 국선 변호인이 우리 동지 중에 한 3분을 변호를 하고 있던 국선 변호인하고 얘기를 좀 다른 동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, 국선 변호인이 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뭐 벌금을 양형에서 좀 깎아 주기는 판사가 주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, 이게 뭐 없는 듯이 무죄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변호사가 이제 열심히 또 변론을 해서 그 당시 상황 이런 걸 묘사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벌금을 좀 깎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, 어제 그 변호사가 꽤 괜찮더라고요. 말하는 것나 태도나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면서 꽤 괜찮았었어요. 그래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다른 동지들도 그분 국선 변호를 신청을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써내면 막 같이 그 변호인께서 같이 변론을 해서 아마 뭐 결심을 하게 되고, 또 우리 동지님 중에 이제 영상을 낸 분은 당원들이 전부 다 무죄다 이걸 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. 일방적으로 뭐 그날 그 용육들 침범해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뭐 우리한테 폭력을 한 거지,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폭력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나이들도 많고. 그렇죠. 그리고 뭐 천막을 부시려고 왔었고, 그리고 뭐 동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났는데, 좌파들이나 박원순이 볼 때는 당연히 우리를 걸고 싶겠죠. 네. 하여튼 그래서 어제 동심들은 5월 19일 날짜로 정하는 걸 하고 일단 끝냈는데, 변호인한테 부탁하는 분들은 아마 조금 재판을 별도로 해서 끝나든가, 아니면은 또 뭐 영상 보고 증인들 부르는 거 보고 해서 도움을 받고 같이 끝나든가, 다음 재판에 봐야지만 알 수 있을 테고,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홍어종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.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뭐 결심은 그 전에 했을 텐데 재판부가 바뀌니까 선고를 내리지 않고 다시 아마 변론할 기회를 가졌어요. 그래서 어제 인증신문이라 하는 거, 피고인에 대한 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이걸 했었고,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에서 뭐 별다른 의견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, 판사가 뭐 이 재판을 제가 잘 안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는데, 아마 판사가 얘기하기를 그림 목록이 있어요. 그 제출했던 그림 목록이 있는데, 이게 작품명 상당 부분에 대해서 작품 시기가 하여튼 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첨부된 것인지 독립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. 위인 도감 상에 있는 작품명과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작품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미술품에 대한 작성 경위라든가 뭐 내용 이런 거를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문건 작성 시기, 경위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했고,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혹시 증인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월 9일 날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, 결심을 바로 할 수 있을지, 아마 뭐 증인을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 미술품에 대한 목록 리스트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내달라. 그러면은 검찰이 보고 신문을 할지 증인을 불릴지 뭐 이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6월 9일 날 2시에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. 아직 선고는 아니에요. 네, 6월 9일 2시입니다.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증인을 불러갖고 약간의 그 신문 과정이 있을 테고, 뭐 결심을 6월 9일 날 할 건데, 6월 9일 날짜를 보니까 6월 9일에 이스카 씨 3.10 희생자 유가족들의 선고가 있어요. 항소심 선고가. 사실 어제 이분들도 재판 11시에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 시간이 겹쳐서 제가 이분 재판을 가보지 못했는데, 우리 동지들
재판이 뭐 한 40분이나 지연됐었잖아요.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은 이분 11시 재판에 가봤을 텐데 가보질 못했었어요. 어제 이분이 결심을 하고 6월 9일 날 항소심 선고를 하는 거예요. 2시에. 그래서 홍문종도 2시에 있고, 그래서 같은 시간에 돼서 뭐 또 선고는 못 보고 홍문종의 재판을 들어가 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, 우리 동지님들은 5월 19일로 다음 재판일을 잡았는데, 이날 5월 19일 날 남부법원에서 최선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재판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. 제가 한 2주 지난주인가 여기 갔었는데 항소심 1심을 하자마자 바로 뭐 결심을 해버렸죠. 별로 다툴 게 없으니까. 그래서 5월 19일 날 최선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항소심 선고가 2시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재판하는 거는 또 보지를 못하겠네. 이렇게 재판이 2개가 겹치게 되는 날이 2번이나 생겨버렸어요. 네,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고, 결국은 홍문종은 6월 9일 날 결심하게 되면 아마 7월달 안에는 선고가 나겠죠. 네,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. 네, 그것이 한 7월 안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